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지배구조에 대해서 오늘 드디어 7강째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모든 분들이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이죠. 바로 플랫폼 업체들 중에서 대장격인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여기에 요즘 핫하게 하나 더 떠오르는 회사가 있습니다. 즉 카카오와 네이버의 대결에 사실은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지금 그 회사를 사실 표방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지난주에 했던 바로 이 쿠팡. 롯데 신세계와 더불어서 쿠팡이 있죠. 그때도 쿠팡에 대해서 비교를 했습니다만 오늘 카카오와 네이버의 플랫폼을 놓고 누가 대장이냐 라는 싸움인데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어요. 정말 정글과 같은 싸움입니다.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그럼 카카오가 계속 갈 건지 아니면 네이버가 다시 1위를 탈환할 건지. 그래서 쿠팡의 시가총액인 지금 70조를 이제 돌파를 앞두고 있는 카카오 입장에서 왜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목적은요. 이미 오른 주식을 따라 사자는 게 의미가 아니죠. 뭡니까? 제2의 쿠팡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주는 거. 그것이 바로 오늘 강의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3년간의 모습들이에요. 파란색은 네이버고 노란색은 카카오입니다.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28조, 카카오 9조, 2007년도였죠. 2017년도, 3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주가 빠졌을 때 네이버 20조. 근데 지금은 얼마인가요? 얼마 전에 65조 지금. 약간 오늘 잡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지난 금요일 날 잡인데, 참 목요일 날 분데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카카오는 좀 더 올라왔죠. 68조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자, 8조 원에서 68조. 그러니까 88이 64. 8배 올라왔네요. 누가? 카카오가. 몇 년간? 지난 4년간. 물론 주식이 8배 올라간 거. 뭐 코로나 때 1,000원, 2,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지금 뭐 10배짜리, 5배짜리, 3배짜리 만 1년 만에 질비합니다. 자, 그런데요. 1,000억짜리가 1조 원 되고 2,000억짜리가 뭐 예를 들어서 1조 원 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렇게 조 단위 10조 원짜리가 50조 되고 흔치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조 단위가. 사이즈가 클수록. 자, 그래서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그까짓 거 나도 1,000만 원 갖고 1억 만들었다. 쉽죠. 그런데 100억 갖고 200억 만드는 거. 생각보다 옛날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종목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3배 올라갔네요. 그렇죠? 20조 원에서 63조니까 카카오는 8배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배경의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그럴까라고 대부분이 생각하시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8년도 카카오의 영업이익은 729억. 그런데 2020년에는 4,559억. 시가총액은 근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65조를 넘어서 이제 68조까지 도달돼가면서 대한민국의 넘버 3가 됐어요. 매출액은 2조 원에서 3조 원, 그 다음에 지금 4조 원.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쪽은 8배 올랐고 800%, 여기는 이제 2.5배 정도인데 이렇게 올랐습니다. 3조 원, 영업이익은 1조 400억, 그 다음 1조 1,500억, 그 다음에 1조 2천억. 영업이익이 1조대로 좀 정체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적으로 보면 누가 더 좋은 회사입니까? 네이버가 좋은 회사예요. 왜? 매출액도 안정적이고 성장하지만 영업이익도 성장하고 있죠. 자, 그런데 성장성이 어때요? 둔화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카카오는 그냥 계속 성장하죠. 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시가총액 순서, 오늘 제가 한 오후 12시경에 카피한 부분입니다. 즉 6월 21일 월요일 오후 12시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순서대로 한번 카피해봤어요. 1등 삼성전자 476조 원, 2등 하이닉스 88조 원, 90조 깨졌네요.
그리고 3등 카카오 68조 5천억, 4등 네이버 65조 2천억. 그 아래로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세계 1위 한다는 LG화학, 세계 1위 CMO 한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차를 만든다는 세계 빅5, 미국 시장 점유율이 처음으로 10%대 도달했다는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시가총액이 49조 원밖에 안 돼요. 자,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이 쟁쟁한 대기업들을 누르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 30년 역사상 대기업 10대 대기업에 진출한 지금 처음 있는 일이죠. 대한민국은 지난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이라든가 현대그룹,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후에 30대 그룹에서 신흥 재벌이 30대 그룹으로 도달한 예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있긴 있었어요. 금호그룹이라든가 웅진그룹이 극동아시아를 인수한 웅진이라든가. 그렇지만 잠깐 있다가 바로 M&A 잘못해갖고 회사가 완전 공중분해됐죠. 금호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실질적으로 자력으로 올라온 회사서 유지되는 회사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제조업 중에 하나가 있어요. 누굽니까?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나머지는 다 기존에 있던 회사들입니다. 제조업이 아닌데 올라온 회사들이 카카오, 네이버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진정한 재벌은 제조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하드웨어가 아니라 바로 소프트웨어, 컨텐츠 쪽인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그렇죠. 플랫폼 업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진정한 힘은 하드웨어 파워가 아닌 소프트 파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잠깐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만 이들의 장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왜 앞으로 그럼 카카오 더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해 가면서 그 다음 행보를 노려야 될지, 그리고 제2의 카카오와 제2의 네이버 같은 주식이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어떤 이유로 탄생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카오의 지배 구조입니다. 카카오는요, 말이 카카오지 사실 재벌이에요.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 카카오잖아요. 시가총액이. 현대차보다도 크잖아요. 대기업 집단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자, 카카오는 김범수 회장님이 이게 이제 14.12지만 13.5%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11.9입니다. 그러니까 즉 소수점 이하짜리 작은 거에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말라. 이 흐름만 먼저 맥을 잡으십시오. 카카오가 누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카카오뱅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31%. 카카오페이 56%. 이 두 개 회사 상장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아직. 상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뭐 카카오페이나 카카오 모빌리티 이렇게 70%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카카오가 56% 지배하고 있지만 나머지 지분은 알리페이. 알리페이가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바로 중국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즉 따라서 저런 흐름으로 되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김범수 회장님이 100% 갖고 있는 K큐브 홀딩스가 카카오를 11.19%. 이게 가장 정확한 수치입니다. 네. 그리고 김범수 회장님께서 의장님이라고 그러죠. 13.71%. 그래서 카카오 지분은 실질적으로 한 25%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카카오는 아까 보셨던 큰 흐름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처럼 갖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그렇죠. 카카오페이 56%, 카카오뱅크 31%, 그리고 카카오 커머스, 특히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를 45%, 63%, 99%, 31%, 56%를 갖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카카오 금융그룹 및 뱅크, 페이, 그렇죠? 그리고 카카오 커머스, 카카오 모빌리티. 특히 모빌리티 63% 갖고 있는 거 눈에 들어오시죠? 전부 다 상장회사입니까? 비상장회사입니까? 여러분들 매일같이 쓰시는 거죠? 카카오에서 카카오 택시라든가 전부 다 비상장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로서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M을 갖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카카오 재팬, 카카오 멜론 음악 서비스 있죠? 음악 받는 거, 엔터프라이즈, 스페이스, 브레인, 카카오 G,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카카오 벤처스 이렇게 쭉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멜론을 SK그룹으로부터 SK그룹이 이제 로엔, 그 전에 로엔이라는 회사로부터 이제 인수를 했죠. 홍콩의 사모펀드한테 인수하고 다시 그 SK그룹은 어떻게 했습니까?
SK그룹이 갖고 있다 홍콩의 사모펀드한테 팔고 홍콩의 사모펀드는 카카오한테 2조 4천억을 주고 다시 넘긴 거죠. 사실 적자입니다. 그대로. 자, 그런데 이번 5월 달부터 멜론 컴퍼니를 분사시켜 버립니다. 즉 계속 돈만 잡아먹는 부분을 떼내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 재팬으로부터 피코마라는 데부터 투자 유치를 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안 좋은 것은 떼내고 좋은 것을 투자 유치 받고. 그래서 2021년도인 현재 예상되는 이번 연도 영업이익은 얼마 정도 예상되느냐면 바로 7,876억. 이 끝자리가 10억입니다. 그러니까 7,876억의 영업이익 예상돼요. 2020년도에는 4,500억이었습니다. 거의 더블 가까이 나죠. 이 영업이익 증가 속도 보세요. 2,600억에서 4,500억으로 4,500억에서 이번 연도 8,000억 가까이. 내년도는 어떻습니까? 2020년 1조 3천억. 처음으로 2022년도 되면 1조 원인데 빠르면 이번 연도도 가능해 보여요. 매출액 성장에 비해서 그렇죠. 3조 원, 4조 원, 5조 원, 6조 원, 7조 원. 2025년 되면 처음으로 10조 원의 영업이익이 2조 5천억 정도 되겠네요. 아까 보셨지만 네이버가 성장성이 정체된 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 한 20대 중반, 25살 정도. 성장은 하고 있지만 정체된 페이스죠. 반면에 카카오는 어떻습니까? 중학생 같아요. 계속 먹고 성장하고 계속 먹잖아요. 중학교 때. 배가 고프니까 방금 2교시 때 점심 때 도시락 먹는 애들이 없죠. 왜?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여자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정상적인 남자라면 중학교 때 점심시간에 밥 먹는 아이들이 우리 때는 한 반에 한 70명이었어요. 10명도 안 됩니다. 왜? 1교시, 2교시, 3교시 휴식 시간 10분은 바로 그 도시락을 까먹으라고 있는 거였잖아요. 먹을 것도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성장하고 있죠. 카카오가 되었고 사춘기 청소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는 그러면 이 성장 속도, 카카오의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성장 속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까 보셨지만 사상 최고의 실적 시가총액 주가 신고점 계속 뚫잖아요. 그 힘은 여기서 나옵니다. 2014년에 카카오페이 그리고 2017년도에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증권 그리고 이번에 바로 며칠 전에 카카오 손해보험을 또 허락을 받았어요. 영업을 시작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왜 중요하냐? 성장성의 원동이에요.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카카오 주식에 계속되는 이런 신고점 갱신. 그래서 68조 원이라는 시가총액 불과 2018년도에 8조 원이었던 시가총액, 즉 8만 원대 전후였던 8만 원까지 깨졌던 주식이 그때 그 주식을 추천했을 때 다 알고 있지만 언제 올라가냐 이거 투자해갖고 다들 그런 생각이셨잖아요. 어떻습니까? 저도 그때 8만 원에서 카카오를 20%씩 회원분들 다 맞습니다. 목표 주가 얼마 받느냐? 30만 원 받어요. 그래서 이번에 작년도에 30만 원 도달했을 때 다 팔았습니다. 지금 얼마예요? 액면 분할하고 나서 또 올라왔죠. 물론 그거 정리해가지고 다른 주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카카오를 계속 갖고 있었던 만큼 수익률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 카카오가 그만큼 왕성한 성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 왕성한 성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카카오 손해보험이 6월 9일 날 사업 예비 허가 신청을 또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금 확보했어요. 이제 보험업에 진출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 상승하는 이유는 카카오뱅크 6월 17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이죠. 장 끝나고 나서 예비 심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카카오페이도 예비 심사가 통과됐던 게 뭐예요? 상장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카카오뱅크가. 시가총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놀라실 건데요. 공모가 시가총액이 20조 원에서 30조 이상 됩니다. 상장하면
40조 원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40조 원은 과대평가됐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실질적으로 카카오뱅크 이용자 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것만 본다면 시중은행 다 합친 것보다 시가총액이 더 커요. 신한금융지주, 그 다음에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네. 전국구은행 이 세 개, 기업은행, 우리은행, 이런 거는 정부가 자본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빼고요. 그랬을 때 이런 전국구은행 세 개보다 합친 시가총액보다 카카오뱅크가 시가총액이 더 크게 나오는 장외시장에서 한때 그랬습니다. 지금 은행주들이 올라와서 그나마 괜찮지. 자, 그래서 카카오뱅크 시가총액이 지금 40조냐 30조냐 공모가가 30조냐 25조냐 상장했을 때 40조 원이냐 35조냐 지금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카카오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아까 보시지만 지분 30%대 갖고 있잖아요. 자, 카카오페이 56% 갖고 있죠. 누가? 카카오가. 카카오페이도 지금 예비 4월 달에 신청을 했고 이제 예비 심사 통과하느냐 마느냐 지금 심사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카카오 손해보험. 금융이네요. 따라서 카카오는 엄밀한 의미에서 카카오의 이런 장점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카카오 금융그룹에서 사실 카카오가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재미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현상이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현상. 대한민국의 인터넷이 다 깔리고 사람들이 컴퓨터가 인터넷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그 컴퓨터 서버를 기업들의 서버를 관리해주고 장비를 스토리지를 납품했던 한 회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우기술 다우데이터죠. 바로 그분이 그 장비를 납품하다가 금융업의 기술 혁신의 금융업을 진출한 회사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바로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의 최대 주주 다우기술 다우데이터죠. 자, 기술 혁신, 인터넷으로 만들어진 컴퓨터의 네트워크의 기술 혁신, 인터넷으로 연결되니까 컴퓨터가 HTS가 탄생하고 지점이 없는 인터넷 증권사가 나왔어요. 즉 기술 혁신이 가장 먼저 진출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금융입니다. 왜? 금융이야말로 어떻게 본다면은 모든 기술력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확히 20년이 지난 현 시점이에요. 스마트폰으로 무선으로 다 연결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누가 나왔어요? 네. 카카오뱅크가 나오잖아요. 카카오페이가 나오잖아요. 증권업의 혁명, 인터넷에 더불어서.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말미암은 혁명, 은행업의 혁명. 이제 보험업의 혁명까지 진출하면 카카오는 그래서 주가가 지금 고도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렇게 다 알려졌을 때는요. 이미 주가는 고점에 온 겁니다. 지금 카카오 들어가서 나도 투자해서 먹겠다. 그건 아닙니다. 이제 매매로서 보여야 됩니다.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게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왜 이걸 봅니까? 그렇죠. 기술 혁신이 뭐를 만들어내요? 8배짜리 주식을 만들어내요. 그럼 앞으로 이런 주식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지금 길러셔가면서 카카오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앞으로 카카오에서 또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 힘을 기르시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두 번째 종목이 이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이렇게 있고요. 네이버는 계열사가 스노우라는 78%, 70%, 그리고 네이버 웹툰 100%, 네이버 파이낸셜, 그리고 네이버 랩스, 라인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 라인은 일본에 있죠. 우리나라에 있지만 그래서 라인, 코퍼레이션, 게임즈, 라인, 그리고 게임, 플러스, 스노우, 뮤직, 파이낸셜, 페이. 아까 보셨지만 뭐하고 똑같아요? 카카오 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네이버에서는 라인이 하고 있죠. 뮤직, 그렇죠? 파이낸스, 그리고 스노우, 플러스, 게임, 코퍼레이션,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파이낸셜, 미래세다고 하는 거, 그리고 웹툰이라고 있네요. 네. 즉 카카오와 네이버는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 카카오는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으로 직접 지배를 했어요. 반면에 지금부터 보시게 될 네이버는 상당히 우회 공략을 합니다. 즉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계열사를 직접 집에서 상장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략적 결혼을 해요. 저는 네이버를 봐가면서 무슨 느낌이 드냐면 갑자기 태조 고려의 개국 그 나라를 건국하신 태조 왕건께서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직접 회사를 카카오처럼 직접 지배하지 않아요. 적당히 지배해가면서 지방 호족들, 물류의 장점 있는, 엔터테인먼트의 장점 있는 게 누구야? 그럼 본인들이 엔터테인먼트 뮤직을 바로 하지 않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에 지분을 투자합니다. 얼마? 1,000억 현금으로. 컨텐츠만 확보해요. 같이 하자. 자, 그 다음에 미래에셋한테는 5천억 투자합니다. 이게 10억 단위예요. 투자하는데 어떻게 하냐? 내 거 네이버 주식 줄게, 네 거 주식 줘. 전략적 결혼이죠. 내 아들 줄 테니까 너 딸 놔줘. 핀테크를 협업합니다. 금융에. 카카오는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카카오 시큐리티라 해서 카카오 증권으로 바로 진출하잖아요. 여기는 네이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존에 잘하는 놈을 파트너로 맺습니다. 제록스 유럽,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 2002년 8월, 2020년 8월 1,000억 투자, 얼마? 현금으로. 엔터테인먼트에 진입을 합니다. 간섭하지 않아요. 카카오는 직접 하잖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물류, 쇼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네이버로 다 사고 팔고 하니까 물건도 중고마켓에 사고 팔고. 자, CJ 대한통운, 물류센터 필요하잖아요. 3,000억 투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사주 교환해요. 내가 회사 주식 자사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산 거죠. 주식 서로 맞교환합니다. 물류 배송을 강화해요. 그래서 전략 제휴를 맺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J 엔터테인먼트, E&M, 자사주 교환, 1,500억, 스튜디오 드래곤. 자, 재미난 게 있습니다. 네이버가 힘을 쏟는 것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네,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CJ E&M, 네, 스튜디오 드래곤. 컨텐츠 제작, 유통, 특히 컨텐츠 제작하는 것에 굉장한 공을 들입니다. 카카오 TV, 네이버 TV, MBC 지상파 3사, 케이블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는 좋은 플랫폼을 갖고 있으니 훌륭한 드라마든 영화든 혹은 어떤 서비스를, 컨텐츠를 제공하는 세력들한테,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투자하고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공급받을 준비를 하는 거죠. 연속적인 사업 비즈니스를 창출해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해요. 카카오는 직접 하는데 네이버는 전략적 제휴를 맺습니다. 이게 장점이 뭡니까? 속도. 고유한 창의성을 훼손시키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잘한다 하고 투자해주고 비싼 값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즘 재미난 일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가. 뭐냐면 2021년 1월 달부터는 전 세계, 이게 국내잖아요. 전부 다. 이거 하나 빼고.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립니다. 어떻게 돌리느냐. 와패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얼마 투자하느냐. 6,530억. 단일 규모로서 지금까지 최고 큽니다. 6,530억을 자사주를 지급합니다. 주식 교환 방식도 아니에요. 그냥 투자예요. 6,500억을. 근데 네이버 주식을 주는 거예요. 현물로. 그렇게 해서 웹소설이 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요즘은 소설 웹으로 봅니다. 그렇죠? 진짜 큰 돈이에요. 저 돈이. 네이버에서도 단일 규모로서 최고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는 보시면 자사주 교환이죠. 교환이고 교환입니다. 이거는 그냥 지급이에요. 진짜 돈을 투입한 거란 말이에요.
지분 받은 거 없습니다. 투입한 거지.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BNX. 이것도 이제 라이브 영상이거든요. 4,100억 투자합니다. 빅히트 위버스죠.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금 이름 잠깐 바꿨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왈라팝이라는 거 2021년 2월에 코렐리아 펀드를 통해서 1,550억을 투자합니다. 당근마켓 중고 서비스입니다. 자, 그다음에 신세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전략적으로 2020년 3월에 이마트하고 신세계, 특히 이마트하고 신세계에다가 인터내셔널에 얼마 투자하냐면 2,500억을 투자합니다. 자사주 지급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지난주 방송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신세계가 누구를 인수했습니까? 이베이 인수했잖아요. 4조 써냈잖아요. 4조 5천억 써냈고 3조 써낸 롯데한테 써놨다 갖고 정윤준 부장님한테 인수팀이 혼났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즉 이베이 코리아 지분을 인수했는데 이베이 코리아는 누구 지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아까 보셨던 카카오뱅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지주 현황입니다. 카카오가 31%, 밸류가 28%, 국민은행 9%, 한국금융투자 4%, 넷마블 4%, 서울보증보험 4%, 3.94니까 앤드 우정, 우체국이죠? 특이한 회사 하나 있네요. 이베이 코리아 보이시나요? 네이버가 신세계 이마트를 통해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했는데 카카오뱅크 지분을 4% 갖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카카오뱅크가 40조 원에 상장되면 얼마짜리예요? 1조 6천억짜리예요. 4조 5천억에 인수했더라도 빼기 1조 5천억 하면 3조 원에 인수한 거라고요. 지배력도 간섭하게 되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네이버의 전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적군 한가운데, 쿠바 한가운데 미 해병대에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 효과라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이버의 전략은 이겁니다. 그래가면서 네이버는 지금 아까 보셨지만 2020년도까지는 국내 물류와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쪽이죠. 반면에 2021년도부터는 해외 시장으로 눈을 떴습니다. 특히 소설과 웹툰. 자, 그리고 네이버가 지금 네이버와 이제 소프트뱅크, 일본의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죠. 쿠팡의 손정희 회장님은 누굽니까? 쿠팡의 최대 주주죠. 지금 쿠팡하고 가장 대한민국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네이버잖아요. 티몬이라든가 11번가라든가 옥션이라든가 이런 회사가 아닙니다. 게임이 안 돼요. 시장 전면에서. 네이버냐 쿠팡이냐.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쿠팡이 일단 지금 앞서 있지만 대중적인 면에서는 네이버가 접근성은 더 쉽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쿠팡의 최대 주주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3조 원 투자해가지고 40조 원 건졌잖아요. 그렇죠? 지분 60% 갖고 있으니까. 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미국에서 70조 원입니다. 쿠팡이. 한때 100조 원까지 잠깐 갔다가. 자, 그런데 이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요. 네, JV라는 게 조인트 벤처 약자입니다. 50대 50 지분 투자해서. 그리고 그 조인트 벤처가 Z홀딩스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앞으로 이제 계획해요. 네. 그리고 그 Z홀딩스는 야후 재팬, 미국 야후의 최대 주주인 야후 재팬을 100%, 그리고 네이버의 계열사인 아까 보셨지만 뮤직부터 엔터테인먼트 다 갖고 있는 네이버의 계열사인 라인을 100% 소유합니다. 즉 Z홀딩스는 라인 100%, 야후 재팬 100%를 지배하는 거죠. 느낌 오시나요? 야후 재팬은 누구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포털 업체로서, 인터넷 포털 업체로서 다음 커뮤니케이션하고 비슷합니다. 라인은 누구랑 비슷합니까? 네, 카카오처럼 SNS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일본 쪽부터 해서 전 세계에 3억 6천 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1위였죠. 위챗을 빼고, 중국 위챗을 빼고 10억 명이 지금 활용하니까 위챗은. 자, 그런데 100% 지분 갖고 있어요. 결국은 사실 카카오하고
다음 커뮤니케이션하고 사실 합병된 효과처럼 비슷한 거죠. 자, 그러면 방금 보신 거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뱅크 50%, 네이버 50%에서 라인 조인트 벤처라는 회사를 설립한다. 그 조인트 벤처는 Z홀딩스를 설립하고 야후 100%, 예, 그리고 라인 100%. 사실 재팬이지만 사실 실질적인 전 세계 지배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네이버의 전략은 잘 보시면 전략적으로 네이버는 본사는 한국에 있지만 실제 몸통이 되는 것은 다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카카오는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카카오의 2대 주주가 누구입니까? 한때 텐센트. 24%의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 텐센트. 지금 또 한편으로 조만간에 상장 예정되어 있는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는 누구예요? 알리페이. 따라서 카카오는 위챗, 중국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 채팅, SNS, 위챗인데요. 카카오 걸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지분 700억 원에 지분 25%를 카카오가 진짜 힘들 때 돈 빌려주고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술을 그대로 써서 중국판 카카오를 만든 게 위챗이에요. 지금 동남아 화교 인구들부터 해서 10억 명 이상이 쓰고 있죠. 자, 그런데 네이버와 카카오의 전략이 지금 느껴지시죠? 카카오는 중국에, 네이버는 일본에, 손정희의 소프트뱅크. 그런데 중국은 또 누구예요? 알리페이, 알리바바. 여기는 누가 있는 겁니까? 최대 주주가 누구예요? 손정희 회장이잖아요. 알리도. 알리바바. 나스닥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돼서 TSMC와 뉴욕 증권거래소 시가총액 1, 2등을 다투고 있죠. 700조 원 전후입니다. 손정희 회장이 카카오 뒤에 있는 거예요. 카카오페이. 여기에도 일본 쪽, 아까 소프트뱅크 네이버 쪽에도 있고, 결국은 대한민국은 네이버를 쓰든 카카오를 쓰든 경쟁하는 것 같죠? 쿠팡을 쓰든. 전부 다 누구의 지분이 다 투입되어 있습니까? 손정희 회장님 지분이 다 투입되어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 네이버 한번 잠깐 실적 잠깐 보겠습니다. 2019년도 4조 3천억, 영업이익 1조 1,500억, 작년도 2020년 5조 3천억, 영업이익 1조 2천억, 이번 년도 6조 6천억에 1조 3천억. 카카오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아까 보시면 성장성이 둔화됐죠. 카카오는 이런 속도로 올라가는데 네이버는 이런 속도로 올라가잖아요. 둔화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개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를 볼 때는 쿠팡을 좀 의식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2021년 쿠팡의 기업주 가치 한때 미국 시장에 상장돼서 100조 잠깐 넘어갔었죠. 지금은 한 70조 원 전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는 어떻습니까? 네이버 쇼핑. 네이버는 아까 시가 전체가 65조였죠. 네이버 쇼핑의 가치는 14조 원. 그리고 여기는 이번은 이제 지금 한 28조 원의 가치를 갖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네이버 주가가 올라갈 것 같습니까? 떨어질 것 같습니까?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물어보신다면 카카오의 성장성을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네이버 주가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물어보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느냐? 네이버 쇼핑한테 물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이버 쇼핑이 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쿠팡의 거래액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성장성이에요. 쿠팡 매출. 2016년도에 4조 2천억이었던 게 벌써 30조 원. 그렇죠? 2021년도 예상됩니다. 자, 네이버 쇼핑 거래액입니다. 2020년도 지금 30조 원. 매출 거래액으로 보면 쿠팡하고 비슷하죠. 근데 네이버 쇼핑 상장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네이버도 상장할 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커머스 시장, 이커머스 시장, 전자상거래 시장의 전체 시장 점유율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이버 18.6%, 쿠팡 13.7%. 쿠팡은 3%였는데 수직 상승했죠. 여기는 7%였다가 지난 수년간 10%밖에 못 늘어났는데 이베이 12.4%. 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쿠팡이 정말 기세등등하게 다크호스처럼 성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13.7%입니다.
자, 그런데 네이버는 현재 성장이 정체되어 있어요. 성장하지만 이 정도 속도, 얘는 이렇게. 자, 그런데 신세계가 인수하죠. 신세계의 돈을 누가 댔습니까? 네이버가 대고 있죠. 18.6%, 12.4%, 30%. 단숨에 쿠팡의 성장성을 제압해버리죠. 이게 왜 중요하냐? 가격 선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라면이 가격을 올리면 1등 업체가, 서유류가 가격을 올리면 2등 업체들은 지켜보다 가격을 따라오는 거예요. 내리면 어쩔 수 없이 내려야 되고 1등의 장점은 그겁니다. 자, 그게 왜 중요하냐면 시장 점유율을 일정 부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11번과 6.1, 위메프 4.3, 티몬, 카카오, 그리고 쓱닷컴 2.4, 플러스도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나머지 기타 36.4. 자,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내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자별 거래액입니다. 네이버 30조 원, 쿠팡 22조 원, 이베이 20조 원. 합치면 50조 원. 여기다 신세계까지 더해야 되겠죠? 4조 원, 54조 원. 자, 이해되셨나요? 물론 쿠팡은 이번 연도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합니다. 쿠팡의 성장을 주변 생태계로서 제압하는 거죠. 네이버 혼자 하지 않고. 자, 전 세계 2021년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업종들이에요. 메르카도 리브레. 어제 나스닥 시장에서 요즘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죠. 다큐자인과 더불어서 메르카도 리브레. 다큐자인은 전자상거래가 될 수 있도록 비대면, 말 그대로 다큐먼트 앤 사인, 자인 합친 거죠. 비대면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같은 거 결제 안 해도 자동으로 되잖아요. 확인하는 거. 자, 메르카도 리브레하고 다큐자인이 가장 빨라요. 그리고 이베이, 알리바바, 중국,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쿠팡, 네이버. 쿠팡 성장 속도 보세요. 뭐 이거 거의 총알 속도입니다. 천리마죠. 네이버도 준마예요. 명마에 속하지만 쿠팡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한 마리 갖고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신세계, 이베이나 쓱닷컴. 제압하는 거죠. 네이버의 전략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18%, 점유율로 보면 이베이 코리아 12%, 쓱닷컴, 그리고 쿠팡 이렇게 포위가 되겠네요. 자, 아까 보셨던 것들 통합해서 보는 겁니다. 자, 쿠팡은 2021년도 1분기 적자 3,321억입니다. 매출액은 4조 7천억. 자, 네이버는 3,200억, 흑자 2,800억이에요. 영업이익이죠. 자, 그 다음에 쓱닷컴 3,300억. 그렇죠? 마이너스 31억. 신세계, 뭐 롯데온 이렇게 있는데 어떻습니까? 내용적인 면에서는 쿠팡보다 좀 낫죠. 중요한 건 뭐다? 일본 라인 50% 지분 누가 갖고 있어요?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네이버도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가. 쿠팡도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가. 그리고 카카오의 알리페이도 네이버 카카오페이도 손정희 회장의 알리페이가 지배하고 있어요. 손정희 회장 손을 못 벗어나는 누가 되든 간에 재미있는 구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요점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네이버를 사실 요점 정리하는 건데요. 네이버는 연맹체를 형성하는 걸로 생태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쿠팡하고는 참 카카오하고는 다른 전략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네이버의 주가 상승은 사실 쿠팡과의 경쟁력에서 네이버 쇼핑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어떻습니까?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가 쿠팡의 최대 주주잖아요. 있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 한국에서 치열하게 성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느 맛집 골목에 갔을 때 여기도 떡볶이집, 신당동 떡볶이집, 저기도 떡볶이집이면 알고 보니 여기는 엄마 거, 저기는 아들 거, 저기는 며느리 거, 저기는 손자 거. 다 그 일대는 어느 집 떡볶이집을 가든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네이버를 통해서 하든 쿠팡을 통해서 하든
전부 다 손정희 회장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네이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쿠팡으로 봤을 때는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네이버의 승부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 파워입니다. 즉 물류 배송 시스템. 쿠팡처럼 얼마나 빠르게 구축하냐는데 네이버 지금 구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쿠팡과 네이버 로켓 배송을 통해서 얼마만큼 누가 빠르게 하느냐. 결국은 손정희 회장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물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 좀 빨리 진행할게요. 숨은 비상장 계열사들을 한번 살펴봐가면서 앞으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더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만 볼게요. 카카오 모빌리티, 상장회사입니까? 비상장회사입니까? 비상장회사입니다. 비상장회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상장해서 카카오가 지금 시가총액 68조까지 왔는데 그럼 앞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그 다음 먹을 게 또 있어요, 없어요? 네. 모빌리티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는 추격 매수하라고는 말 못 드리겠습니다. 현 시가총액에서는. 그러나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 다음 반등 여지가 있느냐. 네. 그 다음 재점화할 수 있는 연료가 남아있는 거죠. 한 번에 나무, 석탄을 다 집어넣지 않았어요. 뗄감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카카오, 택시 있잖아요. 대리운전. 더군다나 자전거까지. 이게 자전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돈 됩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 모빌리티. 뭐 자가용이라든가 버스라든가 기차, 지하철뿐만 아니라 카쉐어링, 대리운전, 카풀. 그리고 무인 자동차 배달 시스템까지 카카오는 이미 플랫폼으로서 준비는 끝났습니다. 국내 대리운전 시장 점유율은 약 4조에서 5조 원. 카카오는 약 10%, 15%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로 보면 카카오 택시처럼 빠르게 성장 지금 하고 있어요. 주차장도 마찬가지죠. 1조 원인데 지금 한 500조 원 정도 점유율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T블루. 여러분들은 아시는 카카오 택시 의미하는 겁니다. 2019년도 3월 달에 대략 약 5,000대 정도까지 2021년도까지 분기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1,000대예요. 대수가. 여기 끝자리가 5,000대, 10,000대, 15,000대 이런 식입니다. 등록 대수가. 자, 그런데 지금은 몇만 대입니까? 3만 대입니다. 이게 블루가 왜 중요하냐면 한 20만 원에서부터 30만 원 정도 택시당 돈을 카카오한테 그 수수료로 냅니다. 매월. 매년이 아니라 매월. 기사분들이. 그래 콜을 받는 거예요. 좀 더 빨리 받아요. 자, 그런데 요게 지금 3만 대 등록했어요. 등록 속도 보세요, 이거.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그걸 제공해주고 이제 돈을 회수하는 구간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수가 돼요. 자, 택시를 지배하는 게 왜 중요하냐? 지금은 택시죠. 나중에 되면 카카오가 택시 기사분들한테 택시까지 지정해주는 효과 나중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소나타 2만 대, K5 2만 대, 소나타는 이번에 탈락, 쌍용꼴로 10,000대. 제조업을 움직여요. 당연한 거잖아요. 우버가 그렇듯이 대규모 발주. 사실은 플랫폼 업체가 제조업을 지배하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지만. 자, 카카오 모빌리티 투자, 그 가치를 알아봤어요. 누가 투자했는지 한번 볼까요? 깜짝 놀랍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칼라일 그룹. 칼라일 그룹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굽니까? 조지 부시 대통령. IMF 때 우리나라 포항제철 2대 주주죠. 누굽니까? 칼라일이죠. 헨리 키신저. 전 세계에서 가장 두 번째, 세 번째로 컸던 헤지펀드예요. 한 나라를 잡아먹는 헤지펀드입니다. 네. 구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예요. 투자. TPG. 면면들이 화려합니다.
얼마 투자했습니까? 2,920억 투자했습니다. 지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분율이. 더 가져가고 싶은데 안 주죠. 칼라일 2,200억. 늦게 올수록 비싸게 사야 돼요. 늦게 올수록. 금액은 비슷하잖아요. 2,200억이나 2,990억이나. 그런데 지분율은 16% 대 6%. 왜 늦게 올수록 비싸게 투자해야 돼요. 카카오 모빌리티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오시죠. 누구는 2,900억 투자해서 16% 인수했는데 누구는 2,200억 투자해서 조금 늦었다고 6%밖에 못 가져가잖아요. 이 쟁쟁한 칼라일 그룹이 그것도 사실 끼워준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카카오의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카카오는 모빌리티가 남아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카카오 주가가 떨어질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적정 수준에서 향후에 시장이 다 끝났다면 모를까 적정 수준에서는 재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겠죠.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네이버 웹툰. 아까 보셨지만 미국 인수한 거. 그래서 일본, 한국, 홍콩, 네이버 웹툰이 이 성장 속도 보세요. 이거. 매출액 성장.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합니다. 따라서 네이버 웹툰과 네이버 소설 가지고 전 세계, 미국과 일본과 한국에서 빠른 속도의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액 성장. 이것이 네이버도 향후에 시장에서 재상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느냐? 셀트리온 그룹 이후에 대한민국은 네이버와 카카오 말고는 10대 대기업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자, 미국 시장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입니다. 나스닥 상위 100 종목이에요. 시가총액 2,400조 원의 애플.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2,000조 원이에요. 2,200조 원이에요. 애플이 2,400조 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100조 원. 아마존 2,000조 원. 네, 알파벳 구글이죠. 네, 1,800조 원, 1,800조 원. 페이스북 1,100조 원. 테슬라 700조 원이네요. 자, 전부 다 어떤 회사들입니까? 그렇죠. 플랫폼 회사죠. 소위 팡이라고 불리는. 그러면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시가총액 3등 되고 4등 된 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부합하는 겁니까? 어긋나는 겁니까? 부합하는 거죠. 부합하는 거예요. 제2의 카카오, 제2의 네이버 나오는 게 앞으로 나오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 멀리 있잖아요. 이 근처에 있는 회사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주식선생 박한샘이라는 개인 유튜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인 종목들을 매주 일요일 저녁 10시, 밤 10시 반에 하는데요. 그때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제2의 카카오, 제2의 네이버 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큰 흐름 잡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